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쏠쏠한 정보와 보면 볼수록 쏠쏠한 재미가 가득한 LIBS 쏠쏠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최혜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 예쁘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진을 어떻게 잘 보정하느냐에 대한 정보를 가득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유진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전문 사진가다 보시니까 하루에도 엄청 많은 요 사진을 찍으실 것 같은데 보통 한 몇 장 정도 찍으세요? 하루에 적게는 한 100장 이상, 많게는 몇백 장의 사진을 찍죠. 그리고 우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네. 많이 찍을 때는 하루에 1000장을 찍기도 해요. 1000장이요? 그러면 1000번의 셔터를 누르신다는 건데 그렇죠. 쥐 안 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진의 용량을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예, 그럴 맞아요.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저장할 때도 컴퓨터 저장 공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역시 스마트폰도 되도록이면 좀 여유 있는 공간에 스마트폰을 쓰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제 추가 메모리를 꽂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습관은 많이 찍고 네. 그걸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이제 찍고 되도록이면 빨리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 다 삭제해 버려요. 예,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 공간이나,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도 저장 공간이 제한이 있어서 구글 포토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구글 포토요? 오. 거기는 무제한으로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다 사진을 다 무제한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을 자동 올리기로 하거든요. 네. 근데 용량 제한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예, 약간의 비용 주시면 그래요? 좀 더 넉넉하게 쓰실 수 아니 있으세요. 구글로 갈아타야겠는데요. 아니 제가 작가님께서 또 저번 시간에는 예쁘게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작가님의 사진을 제가 못 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아.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좀 믿을 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같이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입이 지금 떡 벌어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원본이에요? 뭐 보정 안 하시고? 이거는 보정을 꼭 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보정을 한 사진이에요. 보정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살짝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근데 보정이 확실히 중요하긴 하죠. 디지털 사진은 특히나 아날로그 때 사진도 그렇지만 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찍을 때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본이 엉망이면 보정해서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촬영한 원본은 한 50%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퍼펙트한 결과물은 보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렇구나. 사실은 보정이 일반인 분들한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컴퓨터에 앉아야지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찍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네. 보정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똑같은 기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 이거 하나만 있으면 촬영부터 보정, 네. 그다음에 포스팅까지 다 끝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럼 이 보정할 때 저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보정할 때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90% 이상의 일반인들이 보정을 안 해요. 그냥 찍어 놓고 간직하고 있거나 찍어 놓고 보정 없이 그냥 포스팅을 하거나 그렇거든요. 보정은 필수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보정이 돼버리는 카메라를 보통 사용을 해요. 저요. 예, 그렇죠. 저 그걸 그래요. 사용하면 편리하긴 한데요.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예. 뭔가 여기 이게 사진을 확대하잖아요. 예. 그럼 뭔가 얼굴이 이렇게 막 물결 쳐 있고 눈도 또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냥 찍게 되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그런 어떻게 어플을 이 통해서 밤을 딱 사용하는데 아실까? 맞아요. 그렇게 찍게 되면 섬세한 보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그 내장된 기능 그 카메라로 예. 찍고 보정할 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그 제공하는 카메라가 굉장히 카메라 기능도 빠르고 편리해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 보정 기능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다른 어플을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기본 카메라 어플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보정 어플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가?
지금부터 한번 귀담아 들어볼게요. 예. 특히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찍은 결과물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 기본 보정을 하는데 기본 보정에는 이제 색감이나 그다음에 밝기, 그다음에 디테일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크롭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롤, 갤러리에서 보정을 해요. 갤러리에서 기본 보정을 편집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갤러리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보정은 거기에서 기본 갤러리에서 보정을 하시게 되면 한 80%까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편집하는 어플들 중에서 내가 맞는 어플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어플에서 나머지 효과나 아니면 텍스처 같은 걸 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지만 SNS 올리면 허락도 없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조금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꼭 제 이니셜을 찍거든요. 그래서 네. 텍스트를 집어넣는 작업들도 어플에서 해요. 요즘에는 갤러리에서도 텍스트를 집어넣는 기능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어플을 쓰시나요? 보정할 때? 제가 딱 강추하는 거는 이제 인물 사진 보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수많은 어플들이 있지만 좀 편리하고 퍼펙트한 퀄리티를 표현해 주는 게 뷰티 플러스라는 어플 강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뷰티 플러스 꼭 적으세요. 여러분들 빨리 받아 적으십시오. 예. 자, 뷰티 뷰티 플러스 요게 보정 어플인데 최고라는 거죠. 예. 아, 좋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거는 딱 매직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원하시는 아까 찍을 때 보정이 나오는 것처럼 네. 눈도 자연스럽게 키워주고 키워주고? 반짝거리게도 만들고 얼굴도 살짝 갸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버튼들을 해놓고 좀 과도하다 싶으면 슬라이드 바로 조금씩만 움직이게 되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동 기능도 있어서 네. 원하는 대로 보정이 가능하세요. 아. 그리고 키가 크게 찍었지만 좀 더 커 보이고 싶으면은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다리를 살짝 늘릴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티 안 나요? 제가 정말 인생 최대 정말 부끄러운 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보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길면 다 고친 거다. 예. 하시는 사람들이 허벅지가 긴데 종아리를 제가 엄청 늘린 거예요. 종아리만. 예. 그러니까 허벅지는 짧은데 그게 보정한 게 티가 너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댓글에 너 보정했지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맞아요. 보정 좀 잘하는 그 팁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적당하게. 촬영할 때 길지 않게 짧게 찍어놓고 과도하게 늘리니까 티가 너무 났어요. 그렇죠. 네.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촬영할 때 최대한 길어 보이게 비율을 맞춰서 촬영을 하시고 사실은 이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종아리가 짧아요. 종아리가 맞아요. 짧아요. 그래서 늘릴 때는 그 종아리 부분만 살짝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신발 발 부분이 커서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제가 그 후로는요 다리 길이를 보정을 안 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시군요. 근데 이 뷰티 플러스 오늘 소개해주신 네. 거 요걸 한번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하는 어플은 처음에 쓰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눈 짝지게 되고. 네, 막 자주 코 짝지기도 막. 조금씩 해보고 네. 그리고 수동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엔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자동 기능을 가지고 네. 조금씩 슬라이드 바로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고요. 이제 수동 기능은 좀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는 좀 자동으로 보정하는 그렇죠. 걸로. 요즘에는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던가 뭐 이제 사업에 쓰이는 뭐 물건들을 올리시거든요. 그럴 때 좀 예쁘게 잘 담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메라에? 우선 이제 요즘에는 아주 작은 물건들을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직접 가서 그런 공간들에 본인 사업장에 작은 스튜디오를 세팅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조금 컨설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이 중요하죠. 그죠. 찍는 공간이 있어야 돼. 포토존이 있어야 돼. 저희 스튜디오에도 고객분들이 오셔서 찍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들이 꼭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클로즈업도 찍고 네. SNS 올리실 때는 꼭 되도록이면 정사각형에 맞게끔 좀 커 보이게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세팅을 처음부터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비율을 잘 맞춰라.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이것만큼은 정말 주의해서 찍어야 된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통은 찍을 때 그냥 배웠는데 배운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100장을 찍었는데 한 장도 건지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10장을 찍어도 10장 다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에서 찍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100장을 찍고 났는데 100장이 다 비슷한 똑같아.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샷도 찍고 풀샷보다 더 와이드한 파노라마 컷도 촬영하고 네. 클로즈업 컷도 찍고 아까 제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든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도 나오게 촬영을 하고 이런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100장 다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다 여기 측면샷만 찍으면 이거 핸드폰 배터리 낭비죠. 시간 낭비죠. 팔 아프죠. 예, 공간도 낭비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네. 좀 다양한 샷으로 넓이나 뭐 크기나 그렇게 찍어라.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나에게 스마트폰 사진이란 띵띵띵이다. 스마트폰 사진이란 보통 일반 사진은 저희가 사진을 찍는 목적이 벽에다 걸기 위한 목적이에요. 집의 벽에다 걸거나 아니면 갤러리에다 걸거나. 그래서 그런 공간에 걸어놓고 공감을 얻어요. 스마트폰 사진은 네. 찍고 나서 어디다 올리죠? 보통은 온라인 SNS 공간에 올리잖아요. 저는 그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소통의 공간에서 온라인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도 언어나 말처럼 표현할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예쁘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부터 보정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쏠쏠한 정보였죠?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두는 건 요 사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쏠쏠한 정보로 인생샷 남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해주신 유신흥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IBS 쏠쏠한 인터뷰였습니다.